작년 말 수도권 전역의 투기과열 지구 지정이 확대되면서 정비사업 현금 청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단지에서 금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집값이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재건축을 싸게 매수하고 싶은 분, 지금 보유 중인데 제값에 팔고 싶은 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사실상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분양이 잘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어도 팔리지 않거나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분양이 되는 지역에서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핵심 규제는 하나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순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지 않으니 매수자는 입주권이 아니라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집을 팔아도 매수자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으니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거래 자체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전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는 같은 단지 내 두 채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1채만 입주권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 단지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가족끼리 두 채씩 보유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하나는 5년 이내 분양이나 입주권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개발 여러 건에 투자한 분이라면 이 재당첨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설립 또는 관리 처분 인가 전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팔아야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10년 보유, 5년 거주를 못 채운 투자 목적 보유자, 같은 단지 두 채 보유자, 5년 내 당첨 이력이 있는 보유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인가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잔금의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인가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도자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가 전에 못 팔면 가만히 앉아서 현금 청산을 당하거나 최소 수년,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준공 때까지 들고 가야 합니다. 이 압박이 가격 내고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26년 1월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는데 조합 설립 인시점이 임박하면서 평소보다 매물이 급증했고 금매가 출현했으며 통상 3개월 걸리던 잠금이 한 달 안에 마무리됐습니다. 팔아야 하는 사람과 사야 하는 사람이 같은 타이밍에 만난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빠른 잔금과 등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이나 확실한 자금 계획이 먼저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조합 설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규제가 시장 전체의 매물을 잠깁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내가 들어간 이후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더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단계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시세도 함께 올라갑니다. 사업 진행이 가시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단지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조합 설립 전, 매도하고자 한다면 조합 설립 이후가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조합 설립 이후엔 무조건 팔 수 없는 걸까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이 지연됐을 때 적용되는 예외, 그리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입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으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진행이 빠른 경우 3년 안에 신청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가능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업 시행인가 후 3년 안에 착공을 못하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외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보통 2년 이상 걸리고 관리처분 이후에도 2주, 철거를 마쳐야 착공입니다. 이 과정에서 3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서 이 시점에 매도 기회가 생깁니다. 세 번째, 착공 후 3년 안에 준공이 안 되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최근 공사기간이 기본 4년입니다. 착공 3년이 지나면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근무지 이동,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고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으로 10년 보유와 5년 거주를 모두 채운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또는 조건이 아닙니다. 10년 보유와 5년 거주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전원이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를 추가하는 순간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단독명의 10년 보유, 공동명의 전환, 배우자 보유기간 재기산, 배우자 요건 미달, 전체 지위 양도 불가. 이를 모르고 공동명의로 전환했다가 팔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8편에서 소개한 분당 부부 사례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장기 보유하거나 실거주 중인 분이라면 오히려 서두르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요건을 채우고 조합 설립 이후 시점에 매도하면 가격도 올라있고 예외 요건도 충족된 상태입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직전이 급매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재개발은 다릅니다. 재개발의 조합원지의 양도 제한 시점은 관리 처분 인가입니다. 재건축의 조합 설립 인가보다 훨씬 사업이 진행된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는 이주, 철거, 착공이 이미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라 보유자가 매도하는 동기가 재건축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급매 물량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에는 재건축에 없는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시점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감정평가로 각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확정되고 그 금액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결정됩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이 섞여 있습니다. 대지면적, 건물 연식, 공시지가가 물건마다 달라서 감정평가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매로는 감정평가 전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로또와 같습니다.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기대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 수익이 줄어든 겁니다. 이때 매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 내고가 가능해집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권리가액에 따라 조합원 평형 신청 가능 범위가 결정되는데 전용 8사를 기대했던 사람이 5구나 더 작은 평형만 신청 가능하게 되면 실망 매도를 이어집니다. 원하는 평형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내놓는 매물은 가격 협상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 동호수 추첨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지만 평형 자체를 받지 못한 실망에 비해선 규모가 작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직전입니다. 팔아야 하는 보유자들이 몰리는 시점이고 매물이 늘고 급매가 출현합니다. 단 빠른 잔금과 등기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이 먼저입니다. 재개발은 감정평가 결과 발표 직후입니다. 기대에 못 미친 평가나 원하는 평형을 받지 못한 실망 매물이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조합 설립 이유가 유리합니다. 규제가 매물을 잠그기 때문에 가격이 받쳐집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라면 특히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요건을 채우고 사업 단계가 올라간 시점에 파는 것이 가격도 높고 조건도 맞는 선택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 일정은 정비사업 몽땅에서 구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각 시청 도시정비부서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장 추진위원회를 직접 방문하면 더 구체적인 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규제가 많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 규제의 구조를 이해하면 규제가 만들어내는 타이밍이 보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